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정성원 교수입니다. 그 통계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통계는 기초 통계를 특히 잘해야 되고 그 기초 통계에서 그 핵심적인 그 통계치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코릴레이션. 근데 그 코릴레이션만 정확하게 알아도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개념들만 정확하게 알아도 통계를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상관관계를 쉽게 구하는 방법, 그 복잡한 공식을 하나도 쓰지 않고 쉽게 구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상관관계의 개념과 그 관련되는 통계의 기본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제 지도 교수였던 에드 핑크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이름은 항상 에드 핑크 코릴레이션 해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금부터 코릴레이션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하면 측정을 해서 우리가 변수가 나오죠. 그래서 변수 간의 이제 관계를 보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y라는 변수가 있다 이렇게 치면, 자, y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자, 지금은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자, 복잡하면은 케이스가 많으면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케이스가 세 사람한테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X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당신이 걸릴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험 지각, 그래서 우리가 전혀 가능성 없다 0, 뭐 그 어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면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면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 변수는 어떤 2개 이상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인데, 자, 그래서 마스크를 모든 사람들이 착용해야 한다고, 근데 얼마나 동의하는지, 0이면은 동의하지 않고 10이면 동의한다,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3명의 사람들한테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숫자 표시하면 숫자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부터 그 상관관계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우리 구해보는데 그 앞에 있는 학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일단 그 0부터 10까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숫자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상관관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요. 4. 첫 번째 사람은 4. 두 번째 사람은 3.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한번 제가 일단 넣어볼게요. 근데 이게 두 개,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숫자는 8로 해보겠습니다. 8.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 숫자나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 y는 뭐 마스크 착용하는데 얼마나 동의하는지 뭐 이런 내용인데, 자, 뭐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한 태도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자, 숫자를 하나 주세요. 6. 6. 그 다음에 좀 낮춰서 작은 숫자 하나 줘보세요. 1이요. 1. 오케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2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미 데이터인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데이터 매트릭스죠.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이 이게 1000명일 수도 있고 10,000명일 수도 있고, 또 변수가 또 설문 문항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은 이런 형태죠. 자, 이런 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걸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케이스가 적을 때는 당연히 손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코릴레이션을 지금 구할 건데, 어떻게 해서 쉽게 구느냐? 맨 처음에는 다 평균을 구해보는 거예요. 근데 평균을, 모든 통계 시작은 일단 변수가 있으면 그 집단의 평균이 얼만큼인지 구해보는 건데,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항상 뭘 구하냐면은 그 합을 구하죠. 합. 자, 이게 합을 하면 4 더하기 3은 7, 7에다가 8 더하면 15 맞죠?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또 평균을 구할 수 있죠. 평균은 x바라 그러는데, 샘플에서는 x바고, 그리고 전체 파퓰레이션 할 때는 뮤라고 하는데, 우리가 뮤라고 하는데, 여기 약간 이제 샘플이냐의 파퓰레이션에 따라서 계산을 다르게 하기도 하지만, 자, 여기를 일단은 저는 그냥 무조건 평균으로 하겠습니다. 평균.
미인으로. 자, 미인으로 하는데 그러면 요거는 세 개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평균이 5가 되겠죠. 3으로 나눠서. 네. 자, 두 번째 것도 우리가 간단히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6 더하기 1 더하기 1은 합이 9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면은 3이 되겠죠. 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sum 그 다음에 mean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계에서는 항상 뭘 하냐면은 여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대부분 그 모든 통계 프로그램은 그 이걸 그대로 돌리지 않고 요 각각의 이제 이 값들이 그 자체 변수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걸 편차라고 해요. 편차를 구해서 편차를 가지고 나머지 통계를 하게 되는데, 자, 편차라는 걸 지금 구합니다. 그래서 편차는 뭐냐면은 x가 원래 값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원래 그 평균을 미인 x를 빼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건 얼마냐면은 4 빼기 5 하면은 이게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1만큼 밑으로 내려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 우리가 디비에이션이라고 그러죠. 편차. 이것도 통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 편차가 마이너스 1이고 이거는 편차가 얼마일까요? 3 마이너스 5 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자, 8 마이너스 5 하니까 3. 자, 어차피 우리가 이게 합계하는 난이 있으니까 자, 더해 보도록 합시다. 더하면 얼마죠? 더하면 이 반드시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겠죠? 반드시 0이 나온다. 왜냐면 여기 안 나오면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편차들을 다 합치면은 자동적으로 그 가운데 값이 0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0이 되면 이 계산이 맞았구나 해서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자, 같은 방식으로 이 평균도 당연히 0이겠죠. 예? 같은 방식으로 y도 y의 애초의 값에다가 y의 미인을 빼주면은 편차를 구할 수 있는데, 그 편차가 6 마이너스 9 하면은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9 하니까 마이너스 8.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자, 봅시다. 6 마이너스 9 하니까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9 하니까 마이너스 평균을 8.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6 마이너스 3 하니까 이게 그냥 3이죠. 그렇죠? 네. 자, 1 마이너스 3 하니까 마이너스 2. 자, 다 우리 모두가 실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또 6 마이너스 이렇게 2 마이너스 3 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편차를 다 합치면은 자연스럽게 0이 되고, 이 0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오류를 틀렸지만 또 고쳐가면서 잘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은 x의 편차, x의 디비에이션이라고, 요거를 이제 x의 디비에이션, 요걸 y의 디비에이션이라 하는데,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요거를 그냥 가지고 우리가 뭘 하기가 어려워. 왜냐면은 이게 합계를 하면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음 비디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요것을 x의 디비에이션을 우리가 제곱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냥 더하면 0이 되고 민도 0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부호를 없애주기 위해서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1, 이거는 4가 되겠죠. 여기는 9. 그런가요? 네. 자, 요거를 square of deviation이죠. 그 편차의 제곱을 하게 되고, 자, 이것도 더할 수가 있어요. 더하면 얼마냐면 요거는 14고, 그 다음에 14가 나오는데, 요 14라는 값도 요게 sum of squares. 요게 SS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요거는 SS라 그러는데, 요것도 통계에서 중요한 컨셉이에요. 요거는 편차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게 sum of square 해서 이게 14라는 숫자가 주어지고, 이것도 이제 얼마나 이제 이 값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가를 지표하는 값인데, 요거는 근데 합계니까 케이스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커지고, 그래서 요거를 그 각 그룹에 맞게 적응을 하려면 이 평균을 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평균을 내면은 이게 14 나누기 3이 되는데, 이게 특별히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이제 그 뭐라고 부르냐면은, 혹시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자, 이거를 별량이라고 그래요. 별량. 그래서 다른 말로 variance. 자, 요거를 variance라고 합니다. variance.
별량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근데 이제 별량인데 별량은 이 값들이 얼마나 서로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가 이렇게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제곱을 했잖아요. 근데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되게 뻥튀겨진 숫자예요. 근데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한번 제곱을 했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루트로 씌워주는 거예요. 제곱근을. 자, 제곱근을 씌워서 3분의 14 하면은 이런 그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를 뭐라고 하냐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다 이렇게 해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게서 표준 편차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에 각각의 숫자들이 자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을까?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것을 보여주는 컨셉이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우리가 중요한 컨셉이 되는데, 자, 똑같은 방식으로 y도 구할 수 있겠죠. y의 디비에이션의 제곱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걸 3을 제곱을 하면 되겠죠. 3 하면 3, 3은 9, 4, 그 다음에 이것도 1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이것도 14. 마침 같네. 근데 이게 그래서 베리언스는 14분의 3 마침 우리가 하다 보니까 같게 되는데 요게 그래서 그 요것이 뭐냐면은 y의 편차. 우리가 하는 표준 편차 뭐지? 그래서 표준 편차가 여기 있는 거예요. 표준 편차라는 게 이 말에도 있듯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표준 편차가 나중에 요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를 표준화 시켜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표준화 시켜준다는 게, 자, 요게 표준 편차를 이게 전체 이렇게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로 나눠주면 요 단위로 요걸 재면은 그게 우리가 아는 표준 점수가 돼요. G 스코어. 그래서 표준화할 때 쓰는 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다른 말로 variation이라고도 하는데 많이 쓰는 말은 sum of squares SS라고 그러고 요거는 variance 별량, 요거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자, 우리 코릴레이션을 구해야 되는데 코릴레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 이게 이 x의 디비에이션이랑 y의 디비에이션을 우리가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 곱해봅시다. x의 디비에이션이랑 y의 디비에이션을 곱해요. 왜 곱하죠? 왜 곱했는데 왜 이게 의미가 있죠?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은 일단은 곱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 게 이거를 자체를 곱한 거고 이거는 y의 디비에이션 자체를 곱한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x의 디비에이션이나 y의 디비에이션을 서로 곱해주는 거예요. 곱해서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자, 이거 곱해서 이거를 더해주면 또 하나 의미가 갖는데 이건 다 더하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겠죠. 자, 이 마이너스 2는 우리가 이것도 sum of product라고 그래. 이거는 sum of product. 오케이? sum of product. 아니면 covariation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자, 요 컨셉은 뭐냐면은 요거는 x와 y가 얼마나 서로 선형적인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 제가 그래프로 다음 시간에 보여주는데 하여간 우리가 하면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단순히 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케이스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나눠줄 필요가 있는데 평균 나눠주는 거는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근데 그래서 3으로 나누면은 요게 값이 뭐냐, 이게 요거랑 거의 비슷한 이름을 불리는데 요거는 코베리언스. 오케이? 코베리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변량이라고 우리 부르는 게 공변량이 이 값이에요. 근데 공변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 곱한 값을 평균을 내주는 게 공변량이죠. 근데 코베리언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단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대목은 여기서 왜 어떤 사람은 여기서 3으로 안 나누고 2로 나누기도 하던데 n-1로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구할 때는 그냥 평균으로 구할 때는 이 방법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샘플을 가져갈 때는 여기다가 전체 숫자에 마이너스 1을 해서 2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퓰레이션에서 계산할 때는 원래 숫자를 써서 3으로 나누는데, 자, 지금 코릴레이션 구하는 거는 그랑 상관이 없어요. 자, 마지막 단계 하는데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 이 코베리언스는
이 코베런스가 크면은 그리고 파지티브 정적이고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x와 y 간에 서로 선형적인 이 긍정적인 관계가 강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마이너스 뭐냐면은 이 부적인 관계가 강한 거예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근데 이 숫자는 이 원래의 이 변수들의 단위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래서 이게 100도 있고 1000도 있고 이런 숫자면은 자연스럽게 이 숫자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숫자 보고는 우리가 x와 y가 어떤 관계에 있지 알기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표준화를 시켜주면 돼. 표준화. 그 자체의 그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단위로 나눠주면 표준화 시키면 우리가 숫자만 딱 봐도 아 이게 두 개의 관계가 높구나 낮구나 하는 걸 쉽게 할 수 있는데 자 표준화는 어떻게 시켜주냐? 표준화는 바로 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용해서 스탠다다이즈드 시켜주는 거예요. 스탠다다이즈 표준화 시켜준다. x의 변수, x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y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데 자 굉장히 간단한 게 여기서 제가 지금 코릴레이션을 구할 건데 자 코릴레이션 어떤 거냐? 자 일단 코베리언스를 쓰고 자 이건 코베리언스입니다. 이게 코베리언스를 쓰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를 x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리고 y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서 표준화 시켜주면 코릴레이션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 여기 스퀘어 루트 3 14 3분의 14 스퀘어 루트 3 14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코릴레이션이 되는데 코릴레이션이 뭐냐면 코베리언스를 스탠다다이즈드 시켜준 거예요. 코베리언스를 표준화 시켜줬다. 표준화 어떻게 시켜주느냐? 항상 x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과 y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용해서 나눠주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요 값이 뭐냐면은 코릴레이션이에요. 근데 이 값이 코릴레이션. 자 이거 좀 단순화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3 자 이게 루트 똑같은 값이니까 3분의 14가 되고 위에 2가 되니까 이건 두 개가 없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14분의 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바로 뭐냐면은 코릴레이션.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근데 코릴레이션은 항상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와 있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나눠보면 알지만 지금 정확하게 알기 힘든데 자 하면 이게 2를 14로 나누면 자 어떻게 될까요? 이게 1 되겠죠. 근데 4쯤 되겠죠. 4 자 0.014인데 0.014가 뭐냐면 그 x라는 베리어블과 y라는 베리어블이 갖고 있는 관계 정도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 0이란 별로 멀지 않다. 코릴레이션 0이면은 두 개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패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마이너스 13.14인데 거의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0.9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부적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7이다 그러면 또 굉장히 높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공식을 하나도 안 썼죠. 공식을 유일하게 쓴 공식은 이 공식인데 이 공식도 그냥 개념이에요. 코릴레이션 뭐냐? 코베리언스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x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y로 나눠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계산을 이렇게 쭉 따라와서 마지막에 여기에 이 값을 구하고 이 값이랑 이 값을 나눠주면은 그게 코릴레이션 된다라고 하면 자 이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베리언스가 뭔지 코베리언스가 뭔지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뭔지 이게 다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 테이블만 여러분이 몇 번 연습을 하시고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이 코릴레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분석할 때도 다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뭐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스탠다다이즈드 코베리언스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다 잘할 수 있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왜 그러면 이 두 값을 곱하면 이 코베리에이션의 코베리언스가 왜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관계를 표시해주는 그런 수치가 되지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